안녕하세요. 이용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정 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인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온라인 시험에 모여서 시험을 보거나 또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시험에서의 커닝이 과연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알려진 후 담당 교수와 인하대 측에서는 조사를 거쳐서 가담한 학생들 전원을 영점 처리하고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에도 인하대에서는 담당 교수가 강의실 두 곳을 오가면서 감독을 하는 사이에 학생들이 서로 답을 베끼는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이 되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F학점으로 처리하고 교내 봉사나 반성문 등의 징계로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일부 학생들이 이런 징계가 너무 가볍다면서 검찰에 사건을 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천지검에서는 이렇게 고발된 학생 16명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그 범행의 동기나 결과 등을 참작해서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재판을 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가 국공립대학교인지 사립대학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의 부정행위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형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국공립학교에서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반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는 학교 측이 학생을 중하게 처벌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이렇게 시험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퇴학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 이에 불복해서 학생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패소, 그러니까 퇴학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성적이 취업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이런 사건으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대해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과외 사이트에 만난 수험생에게 200만 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준 대학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었고, 또 대학생에게 수능시험 대리시험을 의뢰하면서 600만 원을 준다고 한 학생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가성이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2005년 답안을 한 학생에게 전달받아서 다른 학원생에게 보내준 학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큰 사건들에서 입시의 공정성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어서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군복무 당시 같은 부대 후임에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하고 그 점수로 대학에 입학한 선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도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후임이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는데도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질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험 시에 발생하는 부정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처벌 수위가 최근에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학기 온라인 시험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